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완전하다. 대신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이 전하는 공존의 철학.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는 다는 상태를 결핍으로 정의한다. 시각은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는 가장 주요한 감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마시 마우코프스키의 작품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은 이러한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이 책의 주인공 카밀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세계는 결코 어둡거나 제한적이지 않다. 오히려 촉각, 청각, 후각을 통해 더 입체적으로 구성된 또 다른 완전한 세계다. 이 작품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성장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정상성에 대한 기준 자체를 되묻는 문제작에 가깝다. 특히 성인 독자에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도와줘야 하는 존재, 불쌍한 존재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일방적인 시선인지 깨닫게 만든다. 카밀은 일상 속에서 수없이 장님, 장애인, 불구라는 단어를 듣는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방식의 축약이다. 문제는 이 시선이 대부분 동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책은 동정이 결코 선한 태도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정은 상대를 나보다 부족한 존재로 규정하는 전제를 포함한다. 반면 카밀은 스스로를 결코 부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카밀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태도가 점차 변화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거리감을 보이던 사람들이 점차 자연스럽게 카밀을 대하고 때로는 그에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는 장애를 이해하는 과정이 결국 관계 속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목에서 독자는 질문을 받는다. 우리는 과연 장애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정하고 있는가? 카밀의 세계는 시각 없이도 충분히 풍부하다. 그는 손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소리로 공간을 이해하며 냄새로 상황을 파악한다.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시각 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이 책은 감각의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인간의 인식은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이 없다고 해서 세계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감각이 더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다. 성인 독자에게 이 부분은 매우 철학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가? 혹은 특정 감각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세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카밀의 삶은 다름이 곧 결핍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무겁지 않다는 점이다. 2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야기는 대부분 유쾌하고 장난스럽다. 누나 주지아와의 티격태격 엉뚱함 사건들, 예상치 못한 반전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메시지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카밀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왔냐? 고 묻는 장면은 우리의 무의식적 차별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여기서 장애인은 누구? 라는 에피소드는 장애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는다. 이처럼 이 책은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는 아동문학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사회 비평적 성격을 가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은 아이보다 어른에게 더 필요한 책이다. 아이들은 이미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오히려 성인이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과 경험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학습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배제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배려의 정의다. 이 작품은 배려를 특별 대우가 아닌 공평한 기회의 제공으로 설명한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존의 핵심 가치다. 결국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텍스트다.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운다. 완전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얻어지는 상태가 아니다.